전기선속이라는 물리량이 어떤 거냐면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하나의 면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면이 평면일 수도 있고 곡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을 뚫고 나오거나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에 해당되는 걸 전기선속 이렇게 부르고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기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전기선속의 부호가 플러스 0, 마이너스가 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가우스 법칙은 그냥 면에 대한 게 아니라 배곡면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배곡면에 대해서란 뜻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기하냐면 적분기호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하나의 배곡면을 선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곡면 전체에 대해서 전기선속을 구했다면 이 배곡면 전체에 대한 전기선속은 배곡면 내에 있는 배곡면이 포함하고 있는 전하량을 유실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근데 그 배곡면 내에 전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 E는 배곡면상에서의 전기장, 그 다음에 요 DA는 배곡면의 일부를 선택했을 경우에 면백타에 해당됩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운이라는 전기장이 있습니다. 전기장이 기운이라 하단 말은 어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 안 바뀐다는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균이라는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정육면체 형태의 특수한 배곡면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정육면체 전체에 대한 전기선속을 구한 다음에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켜서 정육면체 내에 전하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육면체는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6개의 면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측면이 4개 있을 겁니다. 그 측면 4개를 그림에서 같이 1, 2, 3, 4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게 되면 바로 보이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 면을 5번째 면, 그 다음에 반대쪽에 면이 하나 더 있죠. 6번째 면 이렇게. 그럼 이런 정육면체에 대해서 전기력선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5, 6면에 대해서는 전기력선, 전기장선이 병행하게 면에 대해서 병행하게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이 1이라는 면에 대해서 1이라는 면의 수직선과 C따의 각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육면체는 6개의 똑같은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면의 면적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정육면체는 6개의 면,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평면의 특징이 뭐냐면 면상의 어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면벡터의 방향이 평면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 4면에 대해서 4개의 평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면벡터의 방향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라는 면에 대해서 면상의 어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면벡터의 방향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이 균일합니다. 면상의 어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기장의 크기 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균일한 전기장 하에 평면이 놓여 있을 경우에 그 평면에 대한 전기선속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균일한 전기장의 크기, 평면의 면적,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평면에 대해서 전기장 방향과 면백타 사이 가게 된답니다. 근데 이거는 균일한 전기장 하에 놓여 있는 평면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평면이라 하더라도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으면 평면에 대한 전기선속을 구할 때는 적분을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균일한 전기장 하에 놓여 있는 1, 2, 3, 4, 5, 6 6개의 평면이죠. 그래서 이걸 요식을 그대로 적용해 버리겠습니다. 먼저 이란 면에 대해서 전기선속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면에 대해서 전기력선, 전기장과 면벡터 사이 각이 C따입니다. 그래서 이란 면에 대해서는 이 녀석이 C따죠. 그래서 이란 면에 대한 전기선속 EA 코사인 C따 이렇게. 그 다음에 2라는 면에 대한 전기선속 면벡터의 방향, 이 방향, 2라는 면에 대해서 전기력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각이 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각이 C따죠. 그럼 이 각은 90도 보태기 C따일 겁니다. 그래서 2라는 면에 대한 전기선속 이렇게. 근데 코사인 90도 보태기 C따가 마이너스 사인 C따여서 2라는 면에 대한 전기선속 이렇게.
그 다음에 3이라는 면에 대해서 맨부타의 방향 이 방향입니다. 근데 3이라는 면에 대해서 전기력선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 각이 이용해야 됩니다. 이 각이 θ죠. 그럼 이 각은 180도 빼기 θ 해서 3이라는 면에 대한 전기선속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 180도 빼기 θ가 마이너스 코사인 θ에서 3이라는 면에 대한 전기선속 이렇게, 그 다음에 4라는 면에 대해서 전기력선 이렇게 맨벡터 사이 각, 요 각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각이 θ입니다. 이거. 그러면 요 각은 90도 빼기 θ일 겁니다. 그래서 4라는 면에 대한 전기선속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90도 빼기, 코사인 90도 빼기 θ를 사인 θ로 바꿔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 6면에 대해서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지나간다고 했었냐면 5, 6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면에 대해서 수평하게 지나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5라는 면이라면 전기력선은 이렇게 평행하게, 근데 맨벡터의 방향은 이 방향. 요 사이 각이 90도입니다. 그래서 90도일 경우에, 그러니까 5, 6면을 뚫고 지나가는 전기력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뚫고 지나가거나 들어오는 전기력선이 계속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기선속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5, 6면에 대한 전기선속 0입니다. 그러면 이제 1, 2, 3, 4, 5, 6면에 대한 각각의 면에 대한 전기선속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정육면체 전체에 대한 전기선속은 1, 2, 3, 4, 5, 6면에 대한 전기선속을 구한 것을 다 더해버리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 더해보게 되면 0 나옵니다. 그러면 균이란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놓여져 있는 정육면체 전체에 대한 전기선속이 0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게 0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녀석도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입실론 제로는 상수거든요. 결국은 전하량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황은 어떠냐 하면 정육면체가 있는데 전기력선이 들어와서 나가버립니다. 전기력선이 들어와서 나가버립니다. 전기력선이 들어와서 나가버립니다. 전기력선이 들어와서 나가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전기선속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럼 전기선속이 0이니까 내부의 R자 전하 0 됩니다.